맨하탄 차이나타운 아파트에서 살해된 한인 여성이 무려 40여 군데 이상을 난자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이윤아 씨 피살 용의자가 보석개혁법으로 석방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가 백신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공무원 1,428명을 전격 해고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6피트에서 절반인 3피트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Hi, I'm Dr. Dave Choksi, your health commissioner. And I'm Dr. Michelle Morse, Chief Medical Officer and Deputy Commissioner. We're here to make sure you know that there are now COVID-19 treatment options, though acting quickly is key, right, Dr. Morse? Yes. Treatment works best when you get it soon after you get sick, so it's important to get tested right away if you have COVID-19 symptoms or were recently exposed, even if you're vaccinated. If you test positive, talk to your doctor or call 212-COVID-19 to find out what treatment options are available to you and where they are offered. Treatment can help you feel better sooner and help you avoid hospitalization. But remember, treatment is no substitute for vaccination. Get vaccinated against COVID-19 as soon as possible and get your booster dose when it's time. Vaccines save lives. Please protect yourself, your family, and your community. Thank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맨하탄 차이나타운 아파트에서 살해된 한인 여성이 무려 40여 군데 이상을 난자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맨하탄 검찰은 13일 새벽 맨하탄 차이나타운 아파트에서 1시간 30분간의 대치 끝에 체포한 25살 아사마드 네이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맨하탄 검찰은 용의자가 한인 여성을 흉기로 40여 군데 이상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아시안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윤아 씨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져 있어 이를 여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도와달라는 이윤아 씨의 비명을 들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누군가 경찰 도움 필요 없다며 가라는 여성 목소리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소리를 용의자가 여성 목소리로 흉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수 경찰부대가 문을 부수고 이윤아 씨 집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윤아 씨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용의자는 침대 밑에 숨어 있었고 범행 도구는 화장대 뒤에 발견됐습니다. 용의자 몸 여러 군데에서 자창이 발견된 흔적에 따라 피해자인 윤아 씨와 격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윤아 씨의 상반신이 노출된 채로 발견해 이번 사건을 성적 동기가 있는 강도와 살인 사건으로 용의자를 기소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한인단체들은 오늘 사건 발생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이윤아 씨의 사망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고 이윤아 씨의 피살 용의자가 보석개혁법으로 석방됐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아담스 뉴욕시장이 현행 보석개혁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4일 형사사법개혁에 대한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 알바니를 방문했습니다. 2017년 연령제한 상향법을 포함해 각종 형사법 개혁을 추진해왔던 아담스 시장은 지난 13일 맨해튼 차이나타운 자택에서 뒤쫓아온 노숙자의 흉기에 찔려 한인 여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석개혁법 변경에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의원들에게 용의자 아사마드 네 씨를 보석법 실패에 대한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평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석개혁법은 판사 재량에 따라 매우 중대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 없이 석방할 수 있습니다. 용의자 네 씨는 3건의 미결 사건과 여러 차례 경찰 구금에서 탈출한 전력이 있는 노숙자로 지난해 5월에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또 메트로카드 기계 여러 대를 부순 혐의로 체포됐으나 감독하에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아담스 시장의 보석개혁법 변경에 대해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상원의장은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면서 보석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보석개혁법은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촉매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참가한 의원들 대부분도
보석법 개정에 대해 동요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아담스 시장은 의회의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최근 공개한 범죄 퇴치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를 안전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중범죄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 보석개혁법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으며 고 이유나 씨가 피살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는 등 이번 사건을 토대로 보석개혁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가 백신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공무원 1,428명을 전격 해고했습니다. 뉴욕시는 공무원 백신 접종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2차례 이상 백신을 맞지 않은 공무원 1,428명에 대해 11일부로 해고 통지를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날 해고된 공무원은 교육국 소속이 914명으로 가장 많고 주택국이 101명, 뉴욕시경이 36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우리의 목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지 해고가 아니라며 뉴욕시 공무원은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뉴욕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6피트에서 절반인 3피트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넷 디피오르 뉴욕주 대법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율이 급락하는 등 진정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6피트에서 3피트로 완화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디피오르 대법원장은 뉴욕주 법원 판사와 스태프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감사하게도 정점을 지났으며 효율적 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심리가 필요하며 재판 적체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피오르 대법원장은 배심원 형사재판 등에서도 거리 두기를 3피트로 완화하며 조만간 민사와 가정법원 재판 때도 거리 두기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피오르 대법원장은 이 같은 완화 조치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뉴욕주 보건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26명의 사망자를 낸 커네티컷주 뉴타운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된 총기 제조사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7,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총기 제조사 레밍턴은 자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9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7,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과 한 명의 생존자는 위험한 무기를 대중에 팔지 말았어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또 레밍턴의 총기 판매를 위한 마케팅이 범행을 촉발했고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소송은 미래의 대량 총기 난사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법은 범행 전 뉴타운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레밍턴의 부쉬마스터 AR-15 소총으로 1학년 학생 20명과 교사 6명 등 26명을 사살한 뒤 경찰이 학교에 도착하자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인을 찾는 것처럼 접근한 뒤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의 지난해 피해 규모가 5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신고된 로맨스 스캠이 5만 6천여 건으로 2020년 3만 3천여 건보다 무려 1.8배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액수도 지난해 5억 4,700만 달러로 지난 2020년 3억 700만 달러보다 1.8배 늘어났으며 2017년 8,700만 달러보다는 무려 6배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았고 18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에서 피해가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로맨스 스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재택근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라스베가스의 교통 정체가 팬데믹 이전으로 악화됐으며 뉴욕 시민들은 교통체증으로 1년에 80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량 조사업체인 탐탐 트래픽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 시민이 교통체증으로 허비한 시간은 80시간으로
전국에서 최악이었으며 로스앤젤레스가 75시간, 아틀란타 59시간, 탐파와 워싱턴 DC가 48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이동이 늘어나면서 뉴욕과 필라델피아, 라스베가스의 차량 정체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에서 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교통량은 일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체증 지수도 뉴욕은 35%로 미국에서 가장 높았고 로스앤젤레스 33%, 마이애미 28%, 베턴루즈는 27%, 샌프란시스코가 2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체의 교통체증 지수는 지난 2019년보다 1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드러나 아직 회복이 더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최근 뉴욕시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시간은 오후 4시이며 6시까지 체증이 이어지고 오전 8시에도 체증이 심하지만 오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면서 다음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연준 인사들이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연준 고위 인사들은 최근 계획된 꾸준한 체계적이란 단어를 언급함에 따라 다음 달 0.5%포인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지난 10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7월 1일까지 1%포인트 금리 인상을 원한다고 말했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금리결정위원회 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하며 제롬 파웰 의장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블러드 총재가 7월까지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3번 개최되는데 1%를 밝힘에 따라 당장 오는 3월 0.5%포인트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어제 인터뷰에서 시장을 주지 않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며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어제 금리를 꾸준히 인상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며 꾸준히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어 급격한 인상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에스더 조지 캔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제로금리는 현실에 맞지 않지만 금리 인상은 체계적이어야 하며 점진적인 방식이 대부분이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조기에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자칫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기후 위기로 2000년대 이후 남서부 지역의 가뭄이 120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미국 기후 역사상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2년 동안이 1200년 만에 가장 건조한 기간으로 조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된 1500년대 가뭄보다도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심각한 상태가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인간이 초래한 기후 위기로 인해 가뭄이 72% 악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기온 상승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을 이끈 캘리포니아대 생물기후학자 파크 윌리엄스는 이 대가뭄을 끝내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평균 이상의 강우량과 강설량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가뭄 현황을 점검하는 연방가뭄감시국은 서부 지역의 약 95%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서부를 흐르는 콜로라도 강의 물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콜로라도 강 유역에 사상 처음으로 단수를 공지했으며 물 부족 사태로 4천만 명 이상의 서부 지역 주민이 수도 이용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금융사기 수사가 급진전되면서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등의 회계를 맡아온 회계법인도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회계법인 마자스 USA는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트럼프 일가의 회사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업무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자스는 이 문서에서 우리가 그동안 재무제표를 토대로 해온 회계 자문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어떤 새로운 회계 업무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자스는 트럼프 회사의 최근 10년간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혀 분식 회계 등 회계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한편 레티자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관련 법인의 회계 조작, 자산 부풀리기 등의 결정적 증거를 잡았으며 조만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맨하탄 지방검찰청 역시 트럼프 관련 법인의 회계 조작과 허위 세금 보고를 통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미 전국의 주택 압류 규모가 팬데믹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변동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이삼은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압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애덤데이터 솔루션스는 지난달 전국적인 압류가 23,204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과 비교해 29%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압류된 주택은 전년 대비 13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 압류는 미시간주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주에서 622% 폭등했고 조지아가 163%, 그리고 텍사스가 9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별로 보면 플로리다주가 1,238건과 캘리포니아주는 1,226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로 연방정부의 다양한 압류 구제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압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택 페이먼트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증가함에 따라 압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가급적 한국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예상한 데 이어서 수도 키예프의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우크라이나 서부에 임시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뉴욕주가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한 지 30일 만에 매출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했고 뉴욕주에서 거둬들인 세수가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들어 한 달여 만에 뉴욕시 전철에서 숨진 노숙자가 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나 급증했으며 이 중 5명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부터 퀸즈보로 브릿지 상단 보수 공사가 시작돼 맨하탄 방향 2개 차선 중 1개 차선이 전면 봉쇄돼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11월 말 테슬라 주식 504만 주, 무려 57억 4천만 달러어치를 한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리부커 뉴저지주 출신 연방 상원 의원이 2년여간 사귄 여배우 로사리오 도슨과 결별했으며 좋은 친구로 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맨하탄과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페리 노선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 만들어진 선박이 투입됐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 성장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점 내 텔러부터 융자부서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입과 경력 포지션을 채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bankoofhope.com 내 커리어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지금 지원하시고 내일을 위한 더 큰 희망을 꿈꾸십시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5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2월 1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